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저희 수업을 이제 두 번째 들으신 우리 회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긴장하지 마시고 이제 편안하게 뭐 평소에 갖고 있던 고민이랄지 생각이랄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냥 편안하게 네네.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이 부자사관학교 들으면서 했던 닉네임이 캐시카우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 32살이고 평택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니님께 관련된 투자 상담을 요청드린 이유가 우선은 기존에 뭐 19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진행해서 투자금 거의 없이 이제 부동산 수익 분양가 대비 2배씩은 다 올랐었어요. 예. 두 채를 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락장이 좀 지속이 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한참 이제 부동산이 엄청 불타오를 때 그때 이제 그 2개 말고 다른 이 지방에 있는 분양권을 또 샀었거든요. 네. 두 개를 더 샀는데 그게 이제 지금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전세가 약세가 좀 예상이 돼갖고 큰 투자금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쭉 가져갈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일단 의견 좀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고민 하나 하는 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대출이 좀 있고 그 신축 아파트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신축 아파트를 와이프 의견은 그냥 전세를 주고 평택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추가 아파트를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대출 기존에 빌렸던 대출들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방법은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 아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옮기는 게 맞는지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낙후된 데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네.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명이고요? 아기 한 명이에요. 몇 살이에요? 4살입니다. 4살. 네네. 그러면 우리 이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와이프님도 일을 하시나요? 현재는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4살이어서 일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죠? 분양권 투자를 하셔서 신용대출 가지고 이제 내 돈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네, 대출 맞아요.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2채를 투자하셔서 네. 어느 정도 수익을 그럼 이거는 다 파셨겠네요, 다시? 아니요, 팔진 않았고요. 그래요? 2개 지금 가지고 있고 그냥 그거는 아직 입주는 안 했어요? 둘 다 입주를 해서 한 네. 채는 네. 현재 네. 일단 매매 효과로는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한- 그때 처음에 샀을 때는 한 4억 정도. 4억 정도 하셔서 네, 이제 분양을 4억 정도 해서 프리미엄 좀 주고 사서 네. 4억 정도 했었고 나머지 한 채는 네. 지금도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한 4억 3천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뭐 하나는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월세? 네네. 월세를 주고 원래는 계시고. 전세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네. 하도 이제 금리 하락이 오고 공급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도 많아갖고 전세가가 안 받쳐줘서 그냥 월세로 네. 가는 방법으로 좀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바로. 예. 그러면 지금 실거주 하시는 데에서는 대출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이요. 그러면 월세 받아서 대출금 상환하고 남아요? 아니면 부족하세요? 한 40만 원씩 남습니다. 요 2채까지 그 대출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그죠? 네, 그때 당시에는 아. 신용대출이 일단 소득이 적진 않다 생각을 하고 네. 제 나이대에는 그래서 네네. 어느 정도 신용대출도 잘 나오고 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들도 저랑 와이프랑 한 채씩 가지고 있었고 문제점 없이 잘 했었거든요. 그렇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네. 괜찮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네. 그 분양권이 조금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네. 이제 쭉 식어버리면서 네. 이제 엑시스 못했거든요. 원래는 그쵸. 제 개인 생각은 작년 정도나 올해 정도에 나올 생각이었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급하게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채를 나중에 등기를 치려고 하게 되면은 네. 목돈이 좀 크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목돈에 대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 채는 일단 그 전에 엑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샀던 프리미엄보다 거의 한 뭐 2천, 3천씩 떨어져 있으니까 아, 그때 프리미엄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제가 2021년도에. 한 채는 2천만 원 줬고요. 네. 한 채는 크진 않고 한 4, 500 줬던 것 같아요. 아까 페이님이 강의 때 말씀하셨던 네. 포항 쪽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포항 쪽에 분양가를 샀는데 포항이 이제 23년부터 공급이 굉장히 많아갖고 네. 포항 전- 어디세요? 포항 북구입니다. 북구. 근데 이게 2023년도에 둘 다 입주해요? 네. 둘 다 아, 포항이에요? 24년도입니다. 24년도? 네, 24년도. 2024년도. 아직 멀었네. 그리고 둘 다 2024년도. 네, 아유, 아직 멀었네. 그러면은 2023년 몇 월? 4월일 거예요. 4월이요. 예. 둘 다 포항이에요? 네, 둘 다 포항 북구? 네,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남았고요. 지금이 2022년 10월이잖아요. 네. 그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았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되게 이제 좀 침체가 됐는데, 2023년도도 침체될 수는 있죠. 그죠? 네. 하지만 저는 2024년도에는 좀 변화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침체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입주장은 2024년이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는 등기를 쳤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등기를 치게 되면 결국은 12% 내야 되나요? 취득세? 둘 다? 일단 두 채는 제 명의로 하진 않았고요. 가족 명의로 해서 예. 일단 아. 취득세는 1%로. 아, 그래요? 네. 어유 좋네. 그러면은 그 부인하고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네, 했다는 네, 거네요. 그럼 1%만 내면 되는 거네요? 네. 어유 좋네요. 둘 다? 네. 둘 다 각자 명의가 달라요, 네, 지금? 다릅니다. 명의도 잘 선택하셨네요. 그러면, 다행이시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포항에다가 집을 샀거든요. 근데 네. 이 포항 자체가 전셋값도 그렇게 낮진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재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요. 하도 공급이 많으니까 그쵸. 그냥 입주할 때까지는 전세 살겠다라고 네네네. 하는 수요가 맞아요. 그래서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지금 내년 1월에 2023년 1월에 저희 시부모님이 입주를 하는데 거의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러시기 때문에 2024년이잖아요. 네. 예, 2024년인데 24년도에 포항에 입주가 많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저도. 네. 예. 그렇긴 한데 지금 1년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 전셋값도 좀 많이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집값도 네. 그렇고 지금 원자재 값도 너무 비싸고 여기가 분양가가 되게 싸요. 지금.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내년에 2023년 1월에 입주하는 게 분양가가 워낙 싸요. 제가 지금 24평을 얼마에 받았냐면 2억 1천인가? 뭐 되게 싸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양가가 일단은 너무 싸기 때문에 2년 후에 전셋값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분양가가 비싸다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때 전셋값이 안 받쳐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면 실거주 하는데 대출 2억 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이거를 전세 주시고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빼서 가져와서 여기다 넣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취득세도 1%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참 부담이 없잖아요. 네. 아니면 지금 월세 주고 있는 거 있죠. 네. 이때 한 1년 반 있으면 여기 전세값 올라갈 거예요. 여기도. 여기가 지금 평택입니까? 여기는? 네. 평택 여기 지제 평택이죠.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세값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전세로 바꿔서 여기다 돈을 좀 넣든가. 그래도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여기가. 전세값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와이프랑 저는 큰 걱정은 안 했는데 네. 와이프가 계속 걱정하는 거는 포항이 어떻게 보면 24년부터 26년 7년까지 네. 공급이 계속 있을 것 같고 이제 공급이 계속 있으면 매매가가 크게 투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크게 오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계속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공급이 많이 늘어났을 때의 문제는 전세가가 내려가는 게 문제지 매매값은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거를 빨리 팔고 나올 생각이 아니라면. 근데 뭐 매매가가 뭐 예전보다 떨어졌거나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이득이 있어야 파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익이 없는데 팔고 나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매매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전혀. 그러면은 뭐만 걱정하시면 되냐면 전세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입주 시기가 되면은 거의 지금 분양가하고 전세가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좀 봐요. 네. 여기가 아무리 그 입주가 많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싸고 네. 전세값 자체가 비싼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진 뭐 80, 90% 정도 쫓아가더라고요. 매매가에 분양가에 80, 90%까지 정도의 전세값이 나오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뭐 우리 사모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막 매매값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세값이 뚝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4살이에요. 네네. 뭐 살고 계신 집을 좀 구축으로 이사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4살밖에 안 됐고 그 내후년이면 6살. 네. 예, 이렇게 되고 아직 초등학교 예, 입학하기 전이니까. 초등학교는 뭐 어디 들어가도 좀 상관은 없지 않나요? 네. 꼭 초등학교 막 번듯한 데 들어가서 얘 들어갈 때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으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대신에 또 이게 있잖아. 월세 받는 면. 네. 요걸 활용하시면 충분히 다 해결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 안 했거든요. 월세를 나중에 뭐 전세로 네, 바꾼다. 이거는 생각은 그렇죠. 따로 안 그렇게 하면 했는데. 돈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신데. 예. 그래서 전 처음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기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아,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특히 지금 두 채 가지고 있는 거 이전에도 두 채를 더 이제 갭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뭐 일산이랑 천안이랑 네네. 그쪽에서 갭 투자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단기로 사고 그렇죠. 단기로 팔고 이런 네.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뒤에 더 올랐을 때 그거에 대한 상실감. 후회가 그렇죠. 더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 좀 떨어지긴 했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은 건데 또 와이프 생각은 그래도 지금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출로 받아서 레버리지 활용해서 간 거니까 좀 생활이 어려우니 파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상담을 와이프랑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네. 뭐 둘 다 가져가는 방향 또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방향 또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평독 두 개는. 네네. 요것도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하나 정도만 네. 하고 하나는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둘 다 이 분양가로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쵸. 지금 너무 이게 오르기 때문에 그 자재값이. 그러시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네. 자, 4억에 분양을 받으셨고 그 당시에 대출이 2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거실만 내 집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8억이 됐어요. 네. 화장실만 내 집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 대출 2억의 부담이 지금 예전에는 50%였지만 지금은 몇 %예요? 25%? 그죠? 그렇게 네,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앉아서 50%의 대출을 반을 갚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것도 근데 그런 게 여러 개 있으면 더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어떤 그런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접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 가시면 나중에 이제 가치 동반 상승 뭐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는 정도까지만 올라도 그죠? 네. 예, 되게 충분한 어떤 자산을 획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요. 걱정할 거 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고민했던 네. 게 지금 가지고 있는 2주택 중에 네. 그 2주택 세팅해 놓은 게 이제 일시적 2주택으로 하나는 비과세밖에 세팅을 네,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둘 중에 하나를 파는 계획이었어요.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네, 네.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3, 4억 정도는 이제 시세 차익이 있을 거니까 네. 이거를 팔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다른 쪽 뭐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거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 물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안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다시 네. 한번 궁금한 게 팬님도 그게 맞다고 안 팔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뭐 4억 정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팔고 다시 세팅하는 걸 자, 4억이 생각하시는지. 탐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4억이 그쵸. 탐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전세금으로 계속 올려받으면 10년 안에 4억 받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 팔지 네네. 않고서도. 네, 그쵸.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도 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세금 올려가는 거에 네.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네, 어차피 전세는 세금을 또 안 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고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원님께서 이거 팔면 평택에다 집 언제 사실 수 있겠어요, 신축? 못 사죠. 못 사요. 이제, 네. 이제 못 사요. 네, 이제 못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캐시카우님께서 만약에 이 두 채 그 신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원해서 뭐 서울로 이사 가고 싶다 할 때도 이 두 개가 가지고 활용을 하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한 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거 두 개 가져가셔도 내가 비과세 4억 받을 거를 조금 시간의 여유만 준다면 10년 안에 4억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시고요. 지방 갭 투자 요거는 내가 포항이 입주가 많지만 가보면 아시겠지만 새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이제 맞아요. 막 새 아파트가 시작하는 네네. 거라서 그 동네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지 그렇죠. 그렇게 주택에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경우에 지금. 그리고 아까 수업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항이 한 16년도에 또 공급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지진이나 그 그쵸. 인재로 인한 지진 때문에 되게 좀, 문제가 예,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동네는 되게 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막 음. 했었거든요. 왜냐면 올라야 될 시기에 오르지 못하고 쭉 네네. 이제 보합을 하다 보니까 얘는 나중에 길게 가져가면은 뭐 한 2030년까지 가져가면은 빛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오늘 이 상담하면서 쭉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너무 그 아이 4살 키우고 정말 행복한 시기거든요, 와이프께서. 그렇죠. 근데 하지 않아도 걱정으로 괜히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거 들으시고 네. 우리 이런 정보를 그 와이프하고도 공유해 주시고 혹시라도 괜찮으면 와이프도 여기 가서 좀 들으라고 네네.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예. 6기나 7기 이후에 네. 한번 꼭 듣는 방향으로 그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 너무나 행복하게 잘 세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아도 막 그쵸. 고민을 하면 너무 이 시간이 아깝잖아. 네,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예. 뭐 말다툼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아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예. 이 방향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과정 때문에 싸우게 되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네네. 근데 어떻게 우리 캐시카우님은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네. 투자하고 이러는 어떤 동기가 뭐가 있으셨을까요? 동기는 제가 이제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네. 18년도, 17년도 그때 이제 16년도 정도에 입사를 해서 아, 한 2, 3년 돈 번 거를 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아, 투자를 해서 아, 큰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모아뒀던 돈을 다 이제 잃고 이제 와이프랑 결혼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결혼도 좀 어떻게 보면 미루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주변에서 이제 같이 회사 다니는 동료 한 명이 아파트를 좀 무리하게 샀는데 뭐 1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읽으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런 아파트에 살지 않았고 좀 작은 집에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큰 집에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출도 나오고 그런 이 제반 사항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자라는 욕구가 좀 크게 작용했던 거고 네. 또 우연치 않게 와이프가 그 지나가면서 첫 번째 아파트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 청약을 넣어보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모델하우스도 그때 처음 가봤었는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청약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청약이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진 게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네. 만약에 제가 그때 떨어졌었으면은 이제 준비가 안 된 시기에 붙었었으면 준비가 안 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돈을 또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때 뭐 단기간에 뭐 5천 이런 식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내가 떨어졌었으면은 이거를 그냥 5천만 원 주고 프리미엄 받고 팔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 당첨이 됐었으면 네네네. 그냥 5천만 원에 눈이 멀어서 그쵸. 그걸 받고 팔고 네. 막 땅을 치고 회하고 그쵸. 맞아요. 그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청약이 안 되고 그냥 프리미엄을 좀 주더라도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아까우니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투자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정말 피같이 번 돈을 비트코인에 날린 게 큰 어떤 그렇죠. 전화위복이 네네. 되셨네요. 네, 전화위복이 되셨네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투자로 지금 큰 성공을 하신 분들은 주식으로 크게 돈을 잃었거나 굉장히 큰 어떤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이 네네. 막 이를 갈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양분이 되신 것 같은데요. 나이도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정말 잘 이뤄 놓으셔서, 앞으로 이제 이거 유지하고 좀 투자를 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음,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음. 무조건 팔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전세금,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되면서 음, 자산 가치도 물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음. 때도 있고 변동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 가격도 동일하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을 할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길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죠. 전세에 대한 세금도 안 받고 올려받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네. 있어서 좀 길게 아파트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강의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오피스텔은 이제 매매 시세 차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예 눈에서 관심을 안 뒀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 위주로만 봤었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신입사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전세가에 대한 그 하방 경제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좀 알아보면은 추후에 좀 시세 차익도 얻으면서도 그러니까 적은 투자금에 시세 차익까지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 좀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쵸. 지금까지 너무 아파트로 잘 투자를 하셨어요. 예, 아파트 다 4개가 지금 아파트인 거고 분양권 투자를 다 아파트로만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어쨌든 내가 뭐 지금 이자 내고 그래서 형편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를 못 한다면 네. 뭐 무피 투자랄지 정말 적게 드는 투자라도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공부의 다른 자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잘 가져가시고 저는 이제 2024년 4월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올해 지금 말도 상당히 안 좋지만 내년에 아주 나빠진다고 해도 2024년에 더 나빠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시기도 너무 좋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2024년을 대비하시면 네.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장으로 또 어떻게 알아요? 전세값이 더 높아져서 돈을 받으실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딱 1% 취득세로 다 또 잘 세팅까지 해두셨기 때문에 등기 치는데 전혀 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책 많이 읽으시고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오늘 그 수업을 통해서 4번의 수업을 통해서 얻어주고자 하는 거는 이 확신이에요. 내가 어떤 그 투자를 하면서 이게 옳은 건지 되게 헷갈리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네.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그 이론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저의 의견도 아니고 제가 모든 책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고 우리나라의 오늘 또 그 부동산 투자 역사를 들어보니까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계속 우상향 물가 상승 예, 대비해서 그쵸.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게 그리고 놀라웠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는데 그 부의 분배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자녀를 또 하나 더 가질 생각은 없으신가요? 키우는 게 예. 힘들었어갖고 네, 많이 일단은 힘들죠. 한 명만 계획을 네, 하고 있고 그러세요.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마인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 우리 와이프가 지금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가 사실 행복한 시기거든요. 몸은 네. 힘들어도. 예. 그래서 조금 와이프한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좀 행복한 시간을 잘 사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게 와이프를 좀 잘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